이 중요한 보도를 한 경우만 하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법부가 검찰을 바이든했는데 내용이 너무 놀랐습니다. 김만배와 함께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간소화하라고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들어 김 씨와 이 전 대표와의 유착 관계를 공소 사실에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여론 조작 범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고 김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인정된 부분을 공소 사실에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착 관계는 본류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대장동 본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기일을 추후 정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 사법부 내부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하기 싫은 기류가 강합니다.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을 판사들도 알기 때문이죠. 다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이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각종 재판 개입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빨리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가는 건데 직권남용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유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군요. 그런데 사법부 내에서 징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람들에도 얘기도 툭툭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제로 징계에 대해서 주저했었나요? 저는 뭐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징계를 못했죠. 결국은 징계를 못하고 있고 언론에 미정미적했고 근데 언론에 보도가 터졌어요. 나니까 사법부에서 징계를 했다면 검찰이 끼지를 못했을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미정미적하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이라는 얘기는 판사 개인의 정보, 재판 관련 기록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검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판사 한 200명 정도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지. 200명 정도인데. 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수사를 받고 와서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검찰청에 받고 나와서 길 건너서 법원하고 검찰이 길 하나 차이입니다. 건너서 와가지고 그 가로수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검사가 판사들 다 불러서 200명을 그냥 막 역전됐구나. 시쳇말로 조진 겁니다. 모욕 주고. 상당부 판사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직해서 로펌 간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도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판사들을 조졌다. 네,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윤석열이 사법부의 약점을 꽉 잡고 있고 사법부는 민주당에 보복을 하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마 그러겠어 라는 걸 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만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 90%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재판은 물론 저 무도한 정권이 지난 2년간 한 짓을 보면 어떤 일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일을 막기 위해 국민적 여론이 더 타오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